안녕하세요. 경향신문 팟캐스트 답업수다. 벌써 4회군요. 저는 진행을 맡은 경향신문 이혜인 기자고요. 네, 저는 셜록의 이명선 기자인데요. 왜 이렇게 네. 다소곳이 얘기하세요? 제가 이제 좀 방송 초반에는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점점 이제 감정이 업돼가기 때문에 처음에는 차분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. 아, 그래서 네. 우리 안녕하세요. 이제 방송이 벌써 4번째군요. 네, 4번째입니다. 그래서 지금 후기가 막 달리고 그쵸. 있는데 후기를 한번 볼까요? 제가 네. 오다가 그 재밌는 후기를 봤는데 또 올라왔어요? 그 멍뭉이님이 올려주신 네. 너무 웃겨라. 네, 제가 그 생활화학 제품의 역습으로 한국 기자상을 받은 이혜인 기자 동일인이냐고 물으셨는데 네, 영광이에요, 이혜인 기자. 이런 분이랑 내가 말을 섞다니. 그게 사실은 그 약간 맹점이 있습니다. 그걸 왜요? 이제 후배 둘과 선배 하나랑 한 분과 진행한 건데 기획으로 네. 그 후배 둘이 자신의 영혼을 갈아 넣어서 만든 기획이고 저는 그 숟가락만 얹을 뿐. 네. 그 기사 잘 봤어요. 네. 뭐 제가 화학과란 이유로 차출돼서 갔었던. 네. 그렇죠. 이학 계열이죠. 정확하게는 네네. 화학과. 신문사도 군대랑 좀 비슷합니다. 그 전공 성적이 저는 아주 안 좋았지만 자꾸 화학과란 이유로 관련 기사와 부서에 불려가곤 하는. 나도 전자공학과 나왔잖아요. 네. 그래서 전혀 컴퓨터랑 관련이 없는데 컴퓨터가 고장나면 나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그리고 종종 있어요. 웃긴 게 그 약간 회로 이론이나 뭐 이런 걸 배우는 그렇죠. 건데. 반도체 쪽으로 많이 가죠. 네, 막 수리하는 거 그런 거를 막 그렇지 않아요? 기계 쪽 이런 네. 걸 많이 물어보더라고요. 그렇군요. 네,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? 방금 네. 저희는 뭐 밥을 먹었지만 근황 체크는 별로 못했네요. 그래서 스토리 펀딩 기사는 잘 쓰고 있고요. 네.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기쁜 거는 이 똥 노트북을 버리고 새 노트북을 샀습니다. 역시 돈이 최고더라고요. 역시. 이게 갑자기 쓰다가 팍 터졌나요? 아니 얘를 SSD랑 막 램도 갈고 나름 이렇게 장기 교체를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. 이제 그걸 한 6년 썼나? 오래 썼어요. 그 당시엔 좀 고가였는데 역시나 안 되더라고요. 안 되죠. 그러면은 그거를 개인 돈으로 샀나요? 회사에서 지원을?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일단 어제 개인 돈으로 확 사고 네. 차차 그걸 지원받을지 아닐지는 그쵸. 모르겠어요. 근데 이게 기자의 노트북이라는 게 좀 애매해요. 애매하죠. 네, 그러니까 계속 달고 다니니까. 그쵸. 이게 회사 본인의 그런 오락을 위해서도 쓰지만 회사 취재를 위해서도 쓰기 때문에. 그렇죠. 그리고 고리 대금업자 국정원 지금 3회까지 나갔죠? 네, 오늘 밤에 아마 쭉 다 쓰고 네. 수요일쯤 풀릴 것 같은데. 다음 그렇습니다. 얘기를 조금 귀띔을 해주신다면? 다음도 그 인혁당 무기수 선생님의 이 고문 이야기, 그다음에 그 후에 어떻게 사셨는지, 네. 그리고 그 가족들 얘기 주로 할 것 같은데 네. 이거 너무 공부할 게 많아가지고 헤매고 있습니다. 여전히. 그쵸. 너무 어려운 주제. 방금 비트코인 무슨 거래소 해킹된 걸 쓰고 왔는데 네. 막 무슨 비트코인 지갑 뭐 이런 게 있어요. 막 거기서 쓰는 용어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이해를 해야지 써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그렇죠. 이제 어떤 피해자분이 피해 당해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피해 당한 것도 막 되게 짜증나는데 제가 계속 근데 그거 잘 모르겠어가지고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? 너무 죄송합니다. 막 계속 그러면서 근데 되게 제가 부족해서 좋은 분이라 가지고 설명 다 해주셨어요. 네, 괜찮습니다. 이러면서 되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더라고요. 기사가 나가면 좀 바뀌겠죠? 그쪽 되게 사명감 갖고 열심히 쓰고 있어요. 여러분 그 가상화폐 거래는 진짜 신중하셔야 됩니다. 아직 국내에 관련 법이 없어가지고 보상받기가 굉장히 힘듭니다. 해킹 피해 이런 거. 네. 그래서 저는 그런 피해 안 당하려고 돈을 안 벌어요. 저희 동기들이 가난이 복이다 이러면서 투자할 게 없어가지고 털릴 것도 그렇죠. 없다고. 네. 네. 벌어서 바로바로 씁시다. 네.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그 김어준의 색다른 상담소 형식을 그 오마주 하기로 했잖아요. 네, 그래서, 카피. 카피죠.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그 주제를 5개로 나눠서 하는데 다상담, 그 예스 노 할 때 노상담, 사랑할 때 애상담, 꿈상담, 나상담 이렇게 5개로 나눠서 맞는 걸 하기로 했는데 이제 지난주에 다상담을 했었고 이번 주에는 어떻게 노를 해야 하는지 노상담으로 주제를 구해왔습니다. 참 한국인이 노를 못해요. 그쵸. 저도 정말
거의 예스맨인데 네. 사연이 메일로 이제 잘 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. 시즌 1에서도 이렇게 저희가 다 품앗이를 해줘서 글을 못 쓴다 그래서 사연을 보내기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. 네, 제가 전화라도 합니다. 네, 그렇죠. 일단 딱 그냥 몇 네. 개만 알려주시면 네. 저희가 알아서 글을 만들어 주시겠습니다. 네, 그렇죠. 그래서 이제 노상담 이거 역시 지인들의 이야기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. 네. 뭐해? 별일 없고? 나 남편 때문에 완전 화났잖아 지금. 이젠 안 봐도 뻔한 그 녀석의 패턴. 안부를 묻고 내가 대답도 안 했는데 자기 이야기를 주르륵 늘어놓는 것이 그 녀석의 대화 패턴이다. 핸드폰 위쪽에 노란색 카톡 아이콘이 떠있는 것만 봐도 그 녀석일까 두렵다. 나와 그 친구는 10년 정도 알고 지냈다. 독서 동아리에서 만나 책 이야기를 주로 하다 친해졌고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한 후 살림 정보도 공유하고 있다. 그런데 20대 후반을 기점으로 녀석이 이상해진 것 같다. 눈을 반짝이며 열심히 살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고 입만 열면 남욕과 세상 탓을 한다. 이직 준비를 하나도 하지 않았으면서 좋은 직장에 이직이 안 된다고 푸념. 금수저가 아니라서 세상 살기 힘들다고 푸념. 결혼 전엔 남편이 결혼 이야기를 안 꺼낸다고 매일같이 투덜대더니 얼마 전엔 남편 때문에 결혼을 일찍 해서 삶이 불행해졌다고 3시간 동안 카톡을 했다. 그 친구 10마디에 한마디 응수하며 싫은 티를 내도 눈치를 못 채는 건지 무시하는 건지 카톡은 끊기지 않는다. 인생의 힘든 시기를 넘기고 있겠지 하고 이해해보려 했으나 이제는 정말 안 될 것 같다. 단호하게 끊어내고 싶은데 그게 맞는 걸까? 끊어내야 한다면 어떻게 끊어내야 할까? 네.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. 그렇죠. 아니 그 명선님도 이런 사연 뭐 잘 모르겠다고 하시더니 나도 거절을 못하는 게 있어 막 또 이렇게 그렇죠. 얘기하다가 근데 내가 너무 자세히 얘기 못하는 게 그쵸. 주변인 네. 디스가 될까봐.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주변에 누구나 이제 나를 감정의 하수구로 쓰는 것 같은 그런 그렇죠. 느낌 이제 뭐 좀 흔하게 느낄 수 있고 심지어 가족 간에도 그럴 그쵸. 수 있어요. 네. 되게 조심해야 돼요 이거.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를 저희가 언제나처럼 나 이런 일 있었어라고 얘기하는 거는 진짜 그 최악의 앞담화라는 그렇죠. 제가 뭐 그 누구냐 김어준처럼 제가 살 수는 없거든요. 그렇죠. 김어준 씨 아무 말이나 막 하잖아요. 근데 네. 그게 이제 되게 재치 있고 깡이 있으니까 가능한 건데 이제 저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 이번 화에서는 인간관계 정리라는 데 좀 포인트를 맞추고 네. 그거에 결국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노를 해야 되는 그렇죠. 것인가 네.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거니까요. 근데 이 경우에는 사실 사연으로만 보면 너무 지치고 이상한 친구잖아요. 근데 왜 그러네요. 정리를 못하는 걸까요? 이게 원래 그 인간관계라는 게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건데 이걸 받아들이는 시기가 20대 후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네. 그죠? 20대 후반 정도에 이 친구랑 오래 알긴 했는데 자꾸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지치고 자꾸 자기의 삶에 뭔가 이렇게 뭐 영역을 침범하는 듯한. 그렇죠. 그러면은 정리를 하는 게 맞죠.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좀 어렵다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사실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 건데 저도 주변에 이 사연을 이제 물어보면서 그 제 나름의 인간관계를 되게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한테 물었을 때 되게 공통된 답이 굉장히 한 번에 나는 일단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없고 아마 있었으면은 정리했을걸? 이렇게 되게 이제 고민도 안 해보고 단칼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이 사연자는 정이 많다고 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우유부단한 거일 수 있고 그리고 사실 또 저희가 이제 보통 사람을 잘 따르고 좋아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우리 같은 그 객과 인간들에게는 꼬리만 굉장히 없지. 어려운 신나게 꼬리 흔들고. 그렇죠. 꼬리만 없지. 네. 그렇죠. 근데 어려워요 진짜. 그쵸. 이게 사실 저도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 잘 못하는 편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누군가 저한테 이렇게 좀 과하게 연락을 했다가 제가 또 쳐냈어요. 그게 맞다고 생각하니까. 네. 쳐냈는데 미안한 거예요. 그럼 다시 연락하고? 그래서 미안하니까 막 또 열심히 SNS다가 좋아요 막 누르고 댓글도 열심히 달아주고 내가 그때는 좀 너무 칼 자르듯 무자르듯 했지만 사실은 너와의 관계는 이상이 없단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죠. 그런 시그널을 계속 주려고 하죠. 네.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제자리에 오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죠. 아니면 눈치채는 친구도 있었고 그래서 사실 되게 사람을 좋아하고 좀 그러니까 싫은 말 못하는 사람한테 진짜 어려운 문제 같거든요. 그렇죠. 근데 명선님은 이 사연을 보면은 이 사연자가 처음에 한 얘기가 끊어내고 싶은데 그게 맞는 걸까라고 먼저 물어보잖아요. 네. 그러면 그게 이렇게 선을 긋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? 네.
그러니까 일단 자기 영역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면은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불편하다는 거잖아요. 그쵸. 그러면 그걸 말하는 게 맞는 게 이게 자기를 위해서도 안 좋고 이 관계를 위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라도 그다음에 뭐 관계를 위해서라도 얘기하는 게 맞죠. 우리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힘들어. 그다음에 내가 뭐 자정 이후에는 누구라도 카톡은 안 받는단다. 뭐 이렇게라도 얘기를 해야 상대방이 알아듣잖아요.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 뭐라고 해야 되지? 막 굉장히 그 상대방이 그 사연자를 원망하면서 앙심을 품을 것 같은데. 그럴 수 있죠. 근데 이렇게 새벽에 연락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좀 민감하잖아요. 네, 이런 예민하죠. 관계에 대해서. 그렇죠.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좀 이 사람을 어떻게 보면 이용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네, 존중을 안 하고. 약간 좀 안타까운 게 자기 감정을 풀 대상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. 제 추측인데 아마 이분은 남편하고도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될 가능성이 되게 클 것 같아요. 그렇죠. 여기 보면 결혼을 일찍 해서 불행해졌다고 안 했을 때는 안 해서 불행하다고 하지만 맞아요. 그래서 보통 자기가 좀 스트레스 받는다 하면은 그거를 뭐 물리적으로 몸을 써서 풀든 아니면은 진짜 마음 맞는 친구나 아니면 좀 글에다가 종이 위에다가 자기 감정을 풀어오든 간에 뭔가 이렇게 편안한 쏟아낼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방향이 잘못됐다. 그리고 사람이 이제 대화랑 어떤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속풀이를 할 수 있는 거는 정확하게 그런 상황이 있다고 보거든요. 근데 이제 인간의 그 어떤 고충 중에서는 오롯이 자기만 짊어져야 하는 어떤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자기 회사 진짜 마음에 안 든단 말이에요. 그래서 막 맨날 회사 푸념을 하고 이제 이직 상담을 막 해요. 근데 이제 그게 사람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조언은 한계가 있잖아요. 그러면 이제 그걸 다 수렴했으면 이제 그걸 받아들여서 자기가 고민하는 어떤 시기가 필요한 건데 그 한 10년 동안 이직 상담을 하고 푸념을 하는 거는 되게 안 좋은 일인 거잖아요. 그렇죠. 네, 그래서 어떤 지점에서는 좀 자기가 수용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. 맞아요. 근데 나는 이거 사연을 읽으면서 조금 답답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게 답이 안 나오는 물음을 한다는 거예요. 예를 들어 금수저가 아니라서 세상 살기 힘들어.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니? 뭐 그럼 어떻게 금칠할까?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래서 좀 답답한 게 있는 거죠.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뭘 물어본다. 그러면 대답할 수 있겠죠. 근데 만약에 야 우리는 왜 금수저가 아닐까? 그러면 글쎄 점점점 이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. 그래서 사연자가 이 고 씨가 힘들어하는 것도 있겠죠. 그렇죠. 그리고 뭐 결혼을 일찍 해서 삶이 불행해. 진짜 그럼 이혼해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렇죠.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본인이 선택한 삶이니까. 네. 그리고 이렇게 그 말을 쏟아내는 분들 중에는 조언을 해줘도 사실은 그거를 수용할 만한 마음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좀 건설적으로 흘러가지 못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리고 이제 결국엔 우리가 이걸 통해 얘기하고 싶은 게 우리가 30 초반이기도 하고 그 30 초반의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. 그러니까 그렇죠. 이게 분명히 이 친구하고도 10년을 넘게 함께 하면서 뭐 다 안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근데 이제 갑자기 지금 눈을 반짝이며 살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고 입만 열면 남녀과 세상 탓을 하게 변한 거잖아요. 몰랐을 수도 있어요. 그때도 했는데 이게 점점 이 고 씨가 이게 감수성이 좀 달라지거나 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모두 인간관계 대부분이 약간 수동적으로 설정되잖아요. 예를 들어 뭐 같은 반, 같은 동네, 같은 학교면 친구인 거지. 이 친구를 적극적으로 자기가 선택하는 경우는 되게 드물어요. 대학 때마저도. 그렇죠. 근데 더 과하게 얘기하면은 가족도 조금 힘든 경우가 있죠. 내가 딱 태어났는데 응애응애 했는데 엄마 아빠를 선택하지는 않았던 거니까 대화가 안 통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아래 남동생이 있고 막 이런 거였으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는 좀 이 한 20대 중반쯤 됐을 때는 자기 관심사나 이게 좀 맞는 분들하고 적극적으로 교류를 하면서 친구를 찾아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능동적인 인간관계 정립. 근데 지금 가족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생각이 든 게 가족마저도 자기 주도적으로 인간관계를 만들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제가 최근에 이제 인터넷 뭐 네이트판 이런 데 돌아다니다 보면은 뭐 엄마 때문에 힘들어요. 뭐 아버지 때문에 진짜 죽고 싶을 만큼 괴롭네요. 이런 글들이 많이 있거든요. 이제 그게 보면은 약간 이 사연처럼 답이 없고 굉장히 막 너무 자기랑 안 맞는 그런 가족의 성향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예요. 근데 사실 가족도 선을 그어줘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온 마음을 다 하되 나는 이런 인간이다라는 걸 알려야 되는데 뭐
아주 작은 것부터 예를 들면 이제 요즘엔 결혼 얘기로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. 네. 그러면 물론 부모님들이 결혼 얘기하고 뭐 안 해 하면서 이런 거는 일상적인 그런 풍경이지만 너무 심할 수 있잖아요. 너 뭐 너는 결혼 안 하면 버러지야. 뭐 이렇게 말하는 부모들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. 뭐 사랑구실 하겠니 이러면서. 그쵸, 과한 경우 네, 진짜 있죠. 그런 경우는 일침을 가해줘야죠. 나 진짜 듣기 싫으니까 이제 그만하시라. 뭐 나와 이 엄마와 뭐 딸 혹은 엄마 아들 관계 유지하고 싶으면 날 존중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맞아요. 저는 네.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. 그러니까 그 10대 때 쉽게 당하잖아요. 나쁘게 그쵸, 얘기하면. 네. 근데 이제 20대 되면은 이제 성인으로서의 대우해달라는 시그널을 계속 줘야 돼요. 그쵸. 부모님한테. 그게 뭐 독립이든 뭐든 간에. 그러니까 이게 친구도 마찬가지죠. 우리는 그 대등한 인간관계, 네. 선의로 맺어진 관계다 이렇게. 그렇죠.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조선시대나 근대 이전만 하더라도. 막 마음 맞는 어떤 그 글쟁이가 있으면은 저랑 뭐 친구하쇼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. 뭐 말이 조금 이상한데 그래서 찾아보니까 막 공자가 노자 찾아가서 선생 한 수 배우러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. 근데 저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는 게 그 퇴사하고 나서 시간이 되게 많았을 때 2년 전쯤 독서 스터디를 정말 많이 다녔어요. 그래서 거기서 만난 사람들하고 되게 성향이 비슷한 거예요. 그냥 책 좋아하고 그냥 떠들기 좋아하고. 뭐 이방인 읽고 거기 그런 데죠. 아닌가? 그리고 이방인도 그때 읽었었던 그룹이 있고 그다음에 제일 맞았던 거는 제 자살 작가 모임이 있었어요. 자살한 작가들의 작품만 있는. 근데 거기 갔더니만 전체적으로 좀 삶을 좀 진중하게 사는 사람들이죠. 저도 그때 이제 너무 힘들었던 와중에 있었고. 근데 그분들하고는 처음에는 실명도 몰랐어요. 실명도 모르고 그냥 테이블에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너무 잘 맞는 거예요. 그리고 나서 그중에 한 명이 이제 외국에 간다고 하니까 또 오랜만에 만나서 얘기하는데 너무 재밌으니까 막 밤새 뭐 술 마시면서 얘기하고 그랬었거든요. 근데 개개인이 몇 살이고 그런지는 몰라요. 어디 사는지도 잘 모르고. 근데도 관심사가 맞다 보니까 서로 평소에 하고 싶은 얘기를 해도 전부 다 공감받을 수 있었던 거죠. 그 공간에서. 근데 이 지금 고 씨의 친구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경험의 폭도 좀 좁은 것 같고 그다음에 인간관계도 좀 협소한 느낌이 들고 그다음에 좀 아쉽죠. 여러 가지 면에서. 아니 근데 사실 살다 보면은 오늘 회사에서 막 뭐 쓸데없는 일에 하느라 에너지 소진했다 뭐 이런 구체적인 고민을 하지. 나 금수저 아니라서 너무 불행해. 누가 이런 고민을 굉장히 감상적으로 하나요? 저 좀 약간 그러니까 금수저 아니라 불행할 수 있죠. 하지만 그 고민의 어떤 지점이 되게 구체적이라는 거죠.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약간 푸념과 세상 탓을 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렇죠. 이게 결국에 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20대랑 30대, 40대는 그 10년이 다 다르다고 하잖아요. 저는 20대 10년은 진짜 꽉 채운 타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뭔가를 열심히 하지 않아도 그 시기 자체가 되게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. 그때는 진짜 자아가 정립되는 시기잖아요. 특히 한국 사회에서 10대보다 진짜. 훨씬 더 중요하죠. 왜냐하면 10대 때는 거의 죽은 상태로 살잖아요. 공부만 자아가 하고. 없죠. 그러니까 20대 때는 뭔가 확장되고 뭐 굳이 성장하진 않아도 좀 자기 어떤 성향이 정해지는 시기인데 이제 되게 성숙할 수 있는 시기고 맞아요. 근데 그때 막 되게 발전이 더디거나 나랑 너무 다른 방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. 친구가. 그러면은 이제 이게 실제로 그러니까 친구가 바뀐 걸 수도 있다는 거죠. 나랑은 너무 다르게. 맞아요.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저도 되게 많이 바뀐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. 그러니까 이과였다가 공대 갔고 전혀 모르고 살다가 갑자기 책 읽고 모임 나가면서 관심사가 바뀌었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찾았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되면서 기존에 이제 어울리던 친구들하고 조금 다른 주제에 되게 많은 시간을 쏟고 그랬었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20대 때 다 형성되는 거죠. 그런 관심사나 자아가. 그렇죠. 그리고 여행 얘기 조금 하면은 그 여행을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. 네네. 그 중에서도 조금 못 사는 나라들을 많이 갔죠. 돈이 없어서기도 했고. 그래서 최근에 간 데가 네팔이랑 인도였어요. 그때 엄청 뭐 배탈 나서 엄청 고생한. 맞아요. 물갈이하고 난리 났었죠. 근데 네팔에 딱 갔는데 포카라라는 지역은 이 산 안나푸르나 등반하려고 모인 곳이에요. 거기 가면 대부분 이제 ABC라든가 등반을 하게 되는데 거기 갔더니만 대부분이 다 대화가 통하는 거예요. 거기 만나는 사람들이 한국인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. 네네. 그러니까 대부분 모험심도 좀 강하고 좀 깡도 있고 이런 사람들만 모인 거겠죠. 당연히 안나푸르나가 쉽지 않으니까. 네. 그래서 어느 자기가 원하는 어떤 관심사에 발을 들이면 생각보다 되게 많이 걸러져 있어요. 처음 시작 전부터. 그래서 내가 그 좋아하는 여긴 괜찮겠다 하는 여행지만 가더라도
이미 절반 정도는 나랑 맞는 사람들이 세팅이 되어 있는 거죠. 그래서 얼마나 좋을까. 이 지금 고 씨의 친구분 당연히 뭐 이 방송을 들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겠지만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고 네. 싶어요. 자기가 관심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. 뭐든 간에. 거기 가면은 자기랑 비슷한 사람을 분명히 만날 가능성이 커요. 그래서 나 같으면 이 고 씨면 그걸 알려줄 것 같아. 야, 너 이런 데 가면은 너랑 비슷한 사람 많을 것 같아. 거기 가서 한번 얘기해봐. 관심 없고 남편 욕하려고 할 것 같은데. 알았어. 근데 말이야 이러면서. 근데 저 그 능동적인 인간관계 생각하니까 네. 제가 카드 뉴스 같은 걸로 이제 최근에 인터넷에서 보고 좀 감동을 받았는데 네. 그 뭐냐 그 노무현 그 전 대통령의 절친이라고 강금원 씨인가 혹시 아세요? 몰라요. 성함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한 사업가인데 그 노무현 대통령의 그 활약상을 보고 너무 마음에 들은 거예요. 그러니까 막 약간 무명 시절에, 신인 시절에. 그래서 찾아가가지고 뭐 얼마나 후원하면 됩니까? 뭐 이랬나? 이렇게 그 사무실에 그냥 전화 한 통 없이 전화를 막 먼저 그렇게 막무가내로 했나? 네. 아무튼 딱 가가지고 이제부터 난 이 사람을 약간 따르겠다.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인연 하나도 없는데. 리스펙? 네.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평생 절친처럼 지낸 그런 일화가 있더라고요. 그리고 엄청 힘들 때도 내가 아니면 누가 노무현 대통령하고 얘기해주겠냐 이러면서 자기 사업을 막 뒤로 하고 내려가고 근데 그게 이제 명선님이 말한 맞아요, 능동적인 맞아요. 인간관계잖아요. 네. 딱 이 사람을 보고 이 뜻에 반해가지고 간 그런 거. 근데 우리나라에서 잘못했다가는 네. 또라이로 봅니다. 진짜 또라이. 저 그거 보고서 예를 들어 좀 쉽지 뭐 우리가 않다. 카페에서 막 신나게 얘기하고 있었어요. 근데 어떤 옆에 앉아있던 사람이 저도 대화에 껴도 되겠습니까? 저도 여기 친구 해도 될 것 같은데요. 그러면 또라이로 보죠. 솔직히.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그쵸. 여행 중에는 그런 일이 자주 벌어지면 그래, 여행 중엔 가능하죠. 쓱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큰일 납니다. 진짜 또라이죠. 그러면. 그렇죠. 그래서 김여랑 기자가 그 호주에서 온 직후에 사람들한테 막 맑게 눈인사하면서 다녔다고. 그래서 엘리베이터 딱 열리면 원래 윙크하고 그러거든요. 그래서 너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. 그쵸. 그리고 그런 유형 이 친구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결국 그 자존심이나 자기애가 되게 강한데 사실 까놓고 보면 자존감은 너무 낮은 유형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. 맞습니다. 진짜로.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대화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자기가 처신하면 되는데 그 방법을 잘 못 찾는 거잖아요. 사실 적지 않은 나이가 나왔나요? 나이가 추정이 우리 또래고 실제로 받은 그것도 우리 또래. 우리 또래예요. 그러면은 조금 아쉽고 지금 정도면 좀 이렇게 막 수다에만 의존하는 거는 조금 너무 어린아이 같다는 생각도 또 들고 그다음에 이 정도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구나 고민했을 법한 문제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답이 나오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새벽 3시에 카톡 보내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니까 그런 부분 너무 아쉽고 그다음에 또 염려되는 거는 적극적으로 새벽 3시에 답장을 해준다 한들 이분은 뭔가 이렇게 계속 이 행동을 반복할 뿐더러 그다음에 만약에 답변을 안 하게 되면 역시 세상은 나를 버렸어. 난 불행해. 뭐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커가지고 너마저 나를 막 그런 느낌? 네.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. 근데 그럼에도 난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이런 욕을 먹을지언정. 이게 뭐 그러니까 거절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. 그렇죠. 맞아요. 그러니까 이 뭐 글쓴이도 우리랑 비슷하게 객과인 것 같은데 그러면 사실 진짜 거절을 해야 되거든요. 그럴수록 더. 맞아요. 사실 저도 되게 최근에 와서 저 항상 맨날 호구라고 그러지만 사실 또 싫은 소리도 옛날에 비해서 엄청 잘하게 됐거든요. 그리고 막 어디 가면은 웃으면서 싫은 소리. 막 나는 되게 호불호가 분명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저 이제 선배들은 모르겠고 후배들이 저한테 선배는 막 누구하고나 잘 지내시잖아요.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최근에. 그리고 자긴 너무 싫은 티를 잘 내는데 선배 어떻게 안 그러냐. 빈말을 엄청 잘한다.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완전 깜짝 놀랐거든요. 왜냐면 몇 년 전에 입사 처음 했을 때만 해도 제가 너는 너무 싫은 티가 얼굴에 다 드러나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한 직장생활 한 거의 6년 가까이 하니까 막 싫어도 안 싫은 척 할 수 있게 된 거예요. 역시 짬밥이. 네. 그리고 좀 저의 성향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제가 진심으로 막 증오하고 싫어하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. 진짜 나랑 비슷하다. 그쵸? 나 솔직히 그리고 되게 귀가 얇고 누가 사과하면 그래 내가 오히려 미안해. 약간 이런 타입. 되게 단호한 척 하는데 막 되게 귀도 얇고 막
맞아. 특히 누가 되게 큰 잘못했더라도 사과하면 막 그때부터 갑자기 내가 대역죄인 된 것처럼. 그렇죠, 그렇죠. 네. 근데 사실은 나쁜 말을, 그러니까 듣기 싫은 말 하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. 그리고 제가 되게 싫어하는 그게 처세술 책에 맨날 나오는 뭐 직장이든 어디든 내 편은 없어도 적은 만들지 마라 이런 거. 왜 만들면 안 됩니까? 나도 이해가 안 돼. 이런 건 진짜. 솔직히 10명 중에 9명이 내 적이면 8명 내 적이고 1명만 확실한 내 편이어도 맞아요. 그게 더 나아요. 네, 그게 즐거운 인생인데 9명의 두루뭉술한 중립분자들이 있는 것보다는 그렇죠. 그러니까 저는 좀 확실하게 싫으면 싫다 이런 걸 해야 된다. 그 성장 문답이라는 그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이게 세바시에서 만든 거예요. 네네. 저도 우연히 봤었는데 거기에 그 서울대 정신건강학과 윤대영 교수님이 한번 그 질답 하러 나왔었거든요. 근데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결국에는 미움받을 용기를 내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뭔가 이렇게 소심해서 남들을 배려한다 치고 뭐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얘기한다 해도 2명은 자기를 싫어하고 7명은 관심 없고 1명은 자기를 좋아한다. 결국에 이게 공식화돼 있는 거다. 그래서 뭐 그러면은 그 소극적인 자기가 싫어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변해도 마찬가지다. 결국에 2명은 싫어하고 7명 관심 없고 1명은 그런 나를 좋아한다.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라.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는 본인이 선택한 결혼 대상자하고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. 근데 그쵸. 본인이 선택하에 만나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어떻겠어요? 그쵸? 그러니까 너무 좀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냥 편안하게 자기를 드러내면서 살아라. 그쵸. 이런 얘기 한 게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. 그리고 제가 이 사연을 갖고 진짜 맞는 말인 게 저의 이제 또 단호박이 아니고 이 친구는 되게 저처럼 막 꼬마처럼 찡얼찡얼 싫은 티도 안 내고 되게 어른스럽게 막 거절도 잘하고 막 그러거든요.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 얘기를 하니까 막 뭐 그렇게 사냐. 그래서 짧은 인생인데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막 어울리기 너무 시간 부족한데 왜 이런 사람한테 시간을 낭비하고 있냐. 막 거침없이 해라.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아주 거침없이 인간관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뭐 어렸을 때야 그럴 수 있겠죠. 뭐 아주 작은 걸로 오해를 해서 막 사람을 쳐내고 삐지고 이런 건 아주 어렸을 때 뭐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런 나이는 아니잖아요. 막 뭐 조금 소심하게 했다고 나 쟤 싫어 이렇게 안 놀아 이런 게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누군가가 굉장히 불편하고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더 어울리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. 그런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내키는 대로 좀 살아도 되지 않나. 그러니까 오래 만났다고 해서 계속 좋은 친구 절친하고 맨날 연락하고 이래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네, 진짜. 맞아.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, 대화가 되는 사람들하고 더 좋은 시간 보내면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 착각에서 벗어나는 게 저도 얼마 안 됐어요. 그 김여랑 기자 얘기를 하면 김여랑 기자는 이제 저랑 동기기도 하지만 나름 친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이제 우리를 친구로 소개하기는 좀 그렇고 뭐 친하다고 말을 하면은 되게 간지러운 거 있잖아요. 그러니까 약간 거리가 있는 사이. 그 조금 차가운 사이인 거죠. 근데 되게 친하거든요. 저는 그런 관계가 좀 부끄럽지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 얘기를 뭐 김연아 기자 들으면 왜 그런 얘기를 했냐 이러면서도 할 수 있는데, 그러니까 뭐 사실 우리가 끈적끈적하게 막 서로의 그런 고민을 모두 다 털어놓진 않지만 그냥 약간 얘한테 무슨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진 않거든요. 맞아. 그런 관계가 저는 좀 좋은 것 같아요. 저도 이제 나이 먹고 이제 그런 관계가 처음 생기는 것 같은데. 나는 동창회 같은 데를 가본 적은 없거든요. 근데 별로 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 이유가 가면은 왠지 그려지는 게 자 우리 뭐 무슨 초등학교 몇 기 자 한잔 합시다. 우리 무조건 영원히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. 우정이 영원하지 않아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있으면 따로 보면 돼요. 네네. 그죠?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그 공간에 있으면 너무 많이 소외된다고 해야 되나? 그러니까 친함을 강요받는 그런 거? 저 그런 거 있었어요. 그런데 시간 쓸 저도 명선님과 되게 비슷한 게 저는 그런 동창회류의 모임에 되게 잘 안 맞거든요. 그래서 한 몇 년 전에 몇 년 전도 아니고 아무튼 한 2, 3년 전에 그 대학교 동기 결혼식을 갔어요. 근데 그 동기가 이제 저랑만 그 결혼한 당사자만 저랑 되게 친하고 그 나머지는 전혀 다른 무리인 거예요.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저랑 전혀 안 놀고 서로가 관심이 진짜 없고 그리고 저에 대해서도 뭐 그냥 말을 안 나눠봤으니까 그냥 되게 조용한 애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많더라고요.
근데 저는 사실 되게 시끄럽고 대학 다닐 때도 맨날 술 먹고 엄청 막 친구들 많이 사귀고 이런 관계였는데 이제 저희 과에서는 좀 사실 그냥 뭐 좀 조용하게 살았죠. 아 정말 저랑 비슷한 네, 거예요. 왜냐하면 별로 우리 과에는 전공에 흥미가 없으니까 굳이 여기서 그치. 뭐 어울릴 필요가 없어서.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다 저를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냥 뭐 쟤는 쭈구리다. 그러니까 밥을 쭈구리까지는 아니지만 뭐 밥을 먹었는데 이제 어떻게 또 다 같이 앉게 되니까 뭐 막 되게 어색하게 안녕 막 이러고 이제 그들끼리 서로 막 이름도 잘못 부르고 막 그래 누구야 뭐 인혜야 안녕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막 반갑다 얘 막 이러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이상한 게 너무 많네. 그 대학 때 1학년 때 막 OT 같은 데 가면은 끈적하게 막 어깨 동무하고 그런 거 너무 FM하고 이런 거 너무 지금 생각해 너무 이상하네요. 근데 그때는 그게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또 뭐 그렇게 해줘야 그걸 해봐야 좀 이상하다는 걸 나중에 알지. 그리고 웃긴 게 되게 금방 떨어질 친구인데 평생 절친이라 생각하고 이런 거 너무 웃겨. 맞아. 우리 동기니까 뭐 이런 얘기. 저 어떤 저랑 이제 되게 친한 남자애랑 막 네이트온 그거 아시죠? 메신저. 네. 저 대학 때는 네이트온이랑 MSN이랑 그게 되게 유행이었는데 막 그 미적분학 시험 전날에 막 인생 상담 해주고 이랬거든요. 그래가지고 저도 공부해야 되는데 걔는 그 미적분학 수업을 안 듣고 있었어요. 근데 걔가 막 되게 심각한 자기 고민 상담을 하는 거예요. 네. 그래가지고 네이트온으로 엄청 상담을 해줬어요. 막 새벽 막 2시 이렇게까지. 네네. 그리고 막 시험을 막 잘 못 치고. 근데 네. 막 그때는 그게 되게 낭만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막 한 채 미련도 없었거든요. 근데 나는 친구를 얻었으니까. 걔랑은 그 한 학기 놀고 갈라졌거든요. 별로 저랑 뭐 싸운 것도 아닌데 진짜 안 맞는 인간인 거예요. 자연스럽게. 네. 그랬는데 뭐 그 당시에는 그게 엄청 멋있다고 생각했으니까. 그러니까 진짜 대학교 1, 2학년 때가 그게 이제 못 씻는 거죠. 고등학교 때 그 버릇을. 같은 반, 같은 학교 친구 이런 거. 그리고 약간 자기가 좋아하는 타입이 어떤 타입인지도 좀 불분명한 시기 같아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딱 보면은 사람 많이 있는데 가면 아까 말한 그 9명, 10명 중에 누가 2고 누가 7이고 누가 1이겠다. 네. 이게 대체로 딱 각이 나오지 않나요? 몇만 나눠보면. 근데 대학 때는 막 일단 다 친해지자 뭐 그렇게 생각하니까 맞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한테 노를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? 어떻게 노를 해야 되는지. 저는 근데 잘 안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며칠에 저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. 며칠에 한 번만 카톡해. 아무리 많이 해도 다 읽씹 그러니까 읽고 싶고 그리고 못 알아들으면은 그냥 계속 카톡을 씹어라. 그리고 중요한 거는 너가 너무 피곤하게 하고 너 이거 잘못됐어 이렇게 말하진 말아라. 왜냐하면 못 알아듣고 앙심 품는다. 맞아. 그래서 얘도 날 버렸어. 역시 친구는 믿을 게 못 돼. 이렇게 그쵸. 결론 내게 가능성이 크죠. 그리고 일단 며칠에 한 번 카톡하고 씹었을 때 못 알아듣는다는 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? 네. 그렇죠. 저도 제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만 역시 씹어라가 제일 많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네. 네가 말한 그 고민은 김여론이 잘하더라. 그런 식으로 다른 애한테 토스해라. 그래서 기가 막히다. 저도 그 생각했는데 세 번째가 제일 기가 막혀요. 뭐요? 네. 새벽 3시에 카톡하면 그 다음날 새벽 4시에 카톡을 하고 그래서 응수를 하라고. 눈에는 눈, 이해는 이 식으로. 김여란 기자랑 그때 그 한 감정의 하수구 편을 한번 했었는데 그때 제가 이런 조언을 했었더라고요. 얘가 뭐 하나 힘들다고 말하면은 나는 얘가 10개 보내면 나 20개 보내라고. 맞아. 나도 진짜 세상 살기 힘들다. 왜 금수저가 아닌 걸까? 막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막 그러면서 그거를 20개 더 지치게 보내는 거예요. 막 너무 비참하고 막 당장이라도 막 그만 살고 싶다. 막 이런 걸 엄청 많이 보내면 오히려 더 위로받게. 아니 걔가 질리게 그렇게 보내라. 근데 그런다고 풀리진 않을 것 같아요. 예. 안 되죠. 바뀌지 않아요. 그렇죠. 어떻게든 끊어내고 뭐 설사 그분이 앙심을 품게 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. 단호하게 끊어내겠다는 마음이 중요하다. 맞아요. 네, 멘탈 클리닉을 가장한 작품 추천 시간입니다. 오늘은 이제 제가 사연을 가져왔으니 멘탈 클리닉의 처방이랄까? 그것도 이제 제가 추천을 해보겠는데 사실 뭐 영화랑 드라마랑 이제 고민을 하다가
마지막에 이제 드라마를 제가 요즘 즐겨보고 있는 걸 추천하기로 해서 이제 드라마는 안 봐가지고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. 저도 저희 친언니가 이 드라마 쌈 마이웨이라는 드라마인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? 쌈 마이웨이? 그러니까 이게 마이웨이까지는 되는데 제가 추측을 해본 게 쌈은 그 싸울 때 쌈하고 그리고 그런 의미 아닐까요? 싸울 때 쌈? 그리고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? 아무튼 제목도 특이하고 이게 클립 영상으로 되게 많이 돌아다녀요. 네, 뭐 이별 장면 뭐 이런 거. 고백 장면은 본 것 같아요. 하도 사람들이 좋아요. 네, 이게 진짜 되게 현실적이거든요. 대사가 좋다고 제 주변에서. 진짜. 저 남편은 이게 뭐냐면 조금 막 그렇게 엘리트는 아닌 청춘들의 약간 방황하는 20대 후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나이는 네. 그런 얘긴데 그 막 되게 직장에서 신입일 때 막 갑질당하고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와요. 뭐 여기에서 배우 김지원이 그 백화점 인포데스크에서 일하는데 네. 어떤 손님이 물건을 훔쳐간 거예요. 도벽이 있는 거죠. 되게 부자인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김지원이 잡아요. 근데 그걸 오히려 이제 백화점 관리팀에서 상사는 이 사람이 너무 VVIP니까 사과해 이렇게 나온 거예요. 사과를? 네. 그러니까 막 그 손님이 막 나는 그냥 뭐 일단 회장님 보여드리고 나중에 결제하려고 했어 막 이러니까 그래서 김지원이 막 무릎 꿇고 막 이러거든요. 근데 그런 장면들이 대사나 막 상황이 너무 현실적이어가지고 저 남편이 같이 보다가 막 화를 내면서 자기가 안 본다는 거예요. 막 왜 안 봐? 그러니까 회사 있는 것 같다고 너무 현실적이어가지고 스트레스 받는다고. 네, 그렇군요. 그럴 정도로 대사가 되게 막 한국 드라마는 쉬워서 좋은 것 같아요. 네, 나쁜 걸 나쁘게 딱 그쵸. 보여주고 선하게 분명하고.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싶었던 게 이제 여기 설희라고 이 여자 그 안재홍 씨 있잖아요, 배우. 네네네, 좋아요. 정봉이. 그 정봉이랑 이 설희라는 분이 이제 그 6년 정도 사귄 걸로 나오거든요. 근데 그 정봉이 그니까 그 배우 이름 뭐였더라? 그 극중 이름 모르겠는데 여튼 정봉 씨가 그 되게 좀 공부하고 막 좀 가난한 취준생 시절일 때 그 설이라는 여자가 이제 뒷바라지를 열심히 하나 봐요. 둘이 거의 사실혼 관계거든요. 김주만으로 돼 있네요. 김주만. 그 안지용이 역할하는 게 김주만이라고 주만이? 하네요. 네, 주만이. 그 주만이를 이제 설이가 엄청 막 뭐 뒷바라지라기보단 가난한 연애를 했겠죠. 그래서 이제 막 다른 여자 그 주변 여자들처럼 뭐 막 뭐 사주세요 이런 것도 잘 못하고 뭐 엄청 헌신적인 연애만 했는데 이제 그 주만이가 대기업 홈쇼핑 회사에 이제 취직을 한 거예요. 그래가지고 뭐 결혼 자금을 열심히 모으면서 이제 다니는데 그 설이라는 애는 계속 일종의 궁상연애를 하던 버릇이 남아있는 거죠. 네, 그래서 모든 걸 다 주만이한테 맞추고 양보하고 그리고 이제 얘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사실 저랑은 진짜 다르고 잘 안 맞는 타입인데 자기 꿈은 엄마라고 얘기하거든요. 그러니까 좋은 엄마가 되는 거. 굉장히 여성적이고 좀 비현실적인데 그런 사람이 있나 요즘에? 있을까? 많을 것 같은데요. 굉장히 여성적이고 이제 그 뭐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하지만 또 이제 남에게 잘해주는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캐릭터인데 사실 전 조금 마음에 안 들었어요. 근데 여튼 이제 주만이가 설이가 이제 막 너무 자기 희생을 하니까 제발 너도 좀 너를 위해서 살으라고 막 이렇게 막 말도 막 소리 지르면서 하고 그래요. 그러니까 뭐 어떤 게 있었냐면 주만이 노트북 가방은 되게 비싼 막 가죽으로 바꿔주면서 자기는 막 다 떨어진 가방 막 들고 다니고 그런 거예요. 화나. 그쵸. 근데 이게 그냥 이런 물질적으로면은 또 모르겠는데 이 태도에서도 굉장히 수동적인 거예요. 그러니까 주만이 회사에 이제 어떤 인턴이 막 되게 들이대거든요. 엄청 부자고 어리고 막 예쁘고. 근데 이거 주만이가 좀 착한 남자 콤플렉스가 있는 그 캐릭터라서 거절을 잘 못하고 그 인턴도 너무 막 사람 당황스럽게 들이대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영화를 같이 보러 가자. 이제 영화표를 주만이 자리에 놔서 그 흔들리나요, 주만이가? 처음에는 계속 거절해요. 뭐 영화 다른 분들하고 다 같이 봐요.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 인턴이 엄청 당돌하게 대리님 저 대리님하고 단둘이 보고 싶어요. 저 대리님 좋아요.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사실 되게 나이 어린 인턴 직원을 막 너무 쳐내기는 어렵고 그렇겠죠. 어렵겠죠. 그리고 사내에서는 비밀 연애라서 서로 솔로인 걸로 돼 있으니까. 근데 여튼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였냐면 그거를 설이가 계속 그걸 뭐 분명하게 태도를
요구를 하지 못하거든요. 약간 이제 자신의 열등감도 있겠죠. 그렇죠. 네, 그래서 익숙해진 것도 있고. 그렇죠. 주저주저 하면서 싫은 소리를 잘 못해요. 그래도 자기 사랑하는 남친이니까 괜히 상처 주거나 뭐 어떻게 보면 투정 부리는 것처럼 보이니까. 근데 그러다 결국 헤어지게 돼요. 결국 헤어지는구나. 네, 그 남자가 되게 막 너무 싫은 짓을 많이 하는 거예요. 그 인턴에게 어쩔 수 없이 부탁을 들어준다거나. 누가 헤어지자 그랬어요? 그 서리가 너무 빡쳐가지고 진짜 다행이다 그나마. 되게 단호하게 지난화해서 헤어지자 하거든요. 그래서 완전 막 보는 사람 너무 사이다고.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이게 헤어진 게 너무 안타깝기도 한데. 그러니까 이게 되게 나 지금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 설이라는 배우가 자처한 거기도 해요. 그 맞아요, 맞아요. 오랫동안. 네. 그러니까 처음부터 희생 안 하고 나 그대로의 모습, 내가 원하는 걸 잘 조율해 나갔으면은 이렇게까지 가진 않았을 것 같은데. 그쵸. 그러니까 이게 그 관계라는 게 변하는 건데 여기서 주만이도 이제 옛날엔 고마웠지만 이제 좀 너를 더 챙겼으면 좋겠다. 너 가꾸고 너 공주 대접 받고 그러는 다른 사람들처럼 너도 행동을 해라. 그러니까 너가 되게 소중한 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난 괜찮아 주만아. 계속 이런 식인 거예요. 그러니까 사실은 뭐 너무 좋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싫은 건 싫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지 이렇게 뭐 이별까지 가는 최악의 상황은 만들어지진 않겠죠. 그래서 너무 아쉽더라고요. 그래서 결국 이제 드라마 너무 재밌으니까 보시라는 그런 추천과 함께 좀 더 단호하게 살자 뭐 이런 얘기죠. 이거 근데 약간 기질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도 그게 되게 그런 게 이 설이라는 캐릭터의 기질인 거예요. 그리고 그냥 추측컨대 가정 환경의 영향도 약간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잖아요. 네네네. 봐오던 게 있으니까. 그쵸. 어렸을 때부터 연애를 했겠죠. 그렇죠. 취준생을 이렇게 뒷바라지 할 거면 한 20대 중반부터 뭐 연애를 해서 30대까지 갔다거나. 그래서 그렇군요. 여튼 저랑은 진짜 안 맞는 캐릭터지만 제가 옆에 친구로 있었으면 진짜 막 엄청 구박하고 나도. 실제로 거기에서 김지원 캐릭터가 되게 막 아무 말이나 하고 또라이라고 막 불리는데 맨날 막 뭐라고 하거든요. 그리고 나중에 이별하게 될 때도 막 따라가서 엄청 막 단호박으로 막 얘기해주고 이래요. 그런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. 그러니까 뭐 막 이거는 뭐 실수였어. 실제로 좀 되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실수라서 그 설이한테 엄청 상처를 주는 상황이 생기는데 막 뭐 끝까지 안 갔다고 바람 아니냐? 이것도 바람이야. 이러면서 막 엄청 사이다 대사를 내뱉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. 그렇죠. 아까 이게 설이라는 이 배역을 보니까 얘는 그 10명 중에 두 명이었나요? 아까 좋아하는 사람이 2명, 한 명. 그 한 명을 열심히 찾으면 돼요. 그러니까 자기 잘못이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헌신적인 이 캐릭터, 이 기질하고 맞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. 내 생각에. 그러니까 물론 너무 과한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. 그래서 어른들이 저한테 연애를 많이 하라고 한 거예요. 왜요? 열심히 해서 일을 찾으려고 10명 중에 나랑 맞는,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있을 것 같다는 없을 생각. 수도 있습니다. 얘기해봤습니다.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, 우리가? 마무리 다음 시간엔 뭘 상담하죠? 사실 뭐 우리 앞가림도 잘 못하지만. 그러게요. 좀 제발 좀 많이 주세요. 제보를. 네, 제보가 아니군요. 뭐 사연. 진짜 쓸데없는 거라도. 네.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되게 게임 중독이거든요. 뭐요? 어떤 게임이요? 귀농 게임 제가 말씀드린 이거 모바일로 하는 거예요? 아니요. 그 PC로 받아서 하는 건데 스타듀밸리라고 있어요. 귀농에서 지금 제 캐릭터는 겨울을 맞아가지고 그 봄을 준비하면서 광산에 가서 막 그 광물을 캐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. 야, 진짜 제가 유행 기자를 잘 몰랐구나. 나도 게임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거든요. 심지어 나랑 진짜 저는 심지어 도박도 약간 좋아해서 도박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하려고. 그렇죠.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나? 그런 거는 아예 가까이 안 하려고 합니다. 왜냐하면 좋아하기 빠질 때문에.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. 네, 그래서 요즘 게임에 거의 중독돼가지고 일에 지장이 있는 수준으로 게임을 하는데. 좋네요. 그런 사연도 완전히 환영합니다. 근데 이거를 제가 끊겠다고 한 2주 정도 매일 선언하거든요. 오늘은 여기까지. 왜 끊어요, 굳이? 그러니까 너무 일에 지장이 생겨가지고. 새벽까지 하는 거예요, 그거? 네, 그리고 막 항상 눈이 게임을 많이 해가지고. 그래서 이거를 그럼 남편이 알았어. 그러면은 내가 지워줄까? 이렇게 얘기하거든요. 내 손으로 지우게 내비둬봐. 이렇게 얘기하고 다음날 또 집에 가자마자 게임하고. 그래서 이게 진짜 심각합니다. 네. 그 생각을 난 버리라고 하고 싶다. 뭐가 잘못됐는지 잘 모르겠어. 생각을? 네, 왜냐면 어차피 게임이라는 건 지루해지니까.
근데 저는 뭐 아니면 돕니다. 왜냐면 이 전에 어떤 게임을 받아서 하다가 지루할 때 바로 또 갈아탔습니다. 그러니까 한 번 하면 끝이 없죠. 디졸브를 치는군요. 네, 그래가지고 이게 뭐 말하다 보니까 제가 상담해야겠네. 그러네요. 네, 여튼 네. 이런 아주 쓸데없는 쓸데없는 고민이라도 환영합니다. 네, 그래서 뭐라도 하나 보내주십시오. 네. 네, 그럼 우리는 또 5회에서 뵙겠습니다. 네, 다음 주에 뵐게요. 안녕. 안녕.